왜 배우 생활을 그만두셨어요? 그때 당시에 할 수 있는 게 일일 드라마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돈 전혀 상관없고 진짜 내 꿈을 위해서 열심히 했었는데 어느 순간 나를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잠시 쉬고 나를 좀 더 트레이닝하고 그 대신 돈을 벌자. 쿠팡 알바도 했었었고 배송도 하고 대리운전도 막 하고 남들은 컴퓨터에 앉아서 뭐 100만 원, 150만 원 번다고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나도 그런 거 좀 해보고 싶다. 그때 처음 사업자를 내고 판매를 하기 시작했죠. 그럼 속된 말로 하루 종일 DM 보내고 릴스 보시는 거예요? 그쵸. 이쁜 분들 위주로 보내시나요? 보여주신 분이 다 여자분들이시나요?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막 쌓아두고 판매하는 게 아니라 주문이 들어오면 브랜드 측에서 배송이 나가고 이미 돈을 다 받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손해볼 건 없어요. 최근에 치앙마이랑 오키나와 갔다 왔는데 아침에 바짝 일하고 맛집 다니고 일주일 동안 진행했었던 거예요. 인플루언상 진행했을 때 5,300건의 주문건이 나갔고 10억가량의 매출이 나왔어요. 제 순이익이 3천만 원이었어요. 딱 일주일 동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어오십시오. 고양이가 있네요. 오늘 양집사 컨셉으로 저를 네. 부르신 건가요? 안녕. 대표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스타그램에서 인플루언서 분들이랑 같이 협업하면서 재밌는 사업하고 있는 저스트고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좀 낯이 익으세요. 저희 어디서 만난 적이 있나요? 처음에 혹시 유명한 분이신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 예전에 어렸을 때 드라마도 하고 이랬었어요. 아 어렸을 진짜요? 때. 네. 어떤 작품 하셨어요? 어머님들이 많이 보는 일일 드라마 같은 거 많이 했었고 지금 사업하고 있고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랑 같이 협업해서 공동구매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공동구매하면은 제가 바로 생각나는 건 효소 이런 건데 효소는 조금 예전에 좀 많이 예전에 했었고 지금은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도 많이 쓰고 그렇게 하고 있죠. 이 집에도 약간 공동구매 하셨던 물품 같은 게 있나요? 제가 쓰고 있는 제품들 있죠. 올리브유도 매출이 정말 잘 나옵니다. 프라이 할 때 이럴 때도 네. 많이 쓰잖아요. 마트 가서 사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공동구매로 구매하시는 이유는 내가 좋아하는 인플루언서가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의 어떤 신뢰를 바탕으로 이제 구매를 하는데 온라인 최저가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가 돼요. 구매하실 수밖에 없죠. 너무 싸니까. 또 뭐 팔아요? 네. 이런 건 하이마트 가서 사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누가 하이마트 가서요? 되게 유명한 브랜드이기도 한데 오프라인에 진열되어 있는 제품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공고 진행했을 때 한 1억 8천 정도 매출이 나와요. 1억 8천이요? 네. 믹서기로요? 사양도 좀 고사양이고 해서 판매가도 한 100만 원이 좀 넘어요. 이런 것들은 한 번 구매하면은 진짜 오래 사용하시다 보니까 대표님도 사신 거예요? 네, 그렇죠. 업체에서 하나 주셨어요. 사용해 보라고. 이런 후라이팬 이런 것도 공구 진행 중인 제품이기도 한데 어저께 이제 시작해서 매출이 2억 정도 넘었어요. 또 인플루언서 분들이 항상 사용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시거든요. 요리하는 네. 모습이나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시다 보니까 확실히 구매 전환율도 굉장히 높았고 매출도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안 하세요, 인플루언서는? 영상 뭐 기획할 줄도 모르고 촬영할 줄도 모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제가 하는 것보다 너무 잘하고 계신 인플루언서 분들이랑 이미 잘하고 있는 분들이랑 협업하고 뒤에서 서포트 해드리고 저희는 이런 것들 하고 있죠. 그러면 직접 뭐 영상 기획이나 이런 거는 안 하시고 정말 네. 중개 역할만 해주시는 그쵸. 거예요? 중간에서 연결해드리고 인플루언서 분들한테 딱 맞는 그런 제품들을 저희가 좀 찾아서 DM으로 제안드리고 뭐 이메일로 제안드리고 해서 하나하나 협업을 해나가기 시작했죠. 그럼 네. 속된 말로 하루 종일 DM 보내고 릴스 네. 보시는 거예요? 그쵸.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플루언서 분들이나 가끔 네. 가다가 이제 브랜드 측 미팅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네. 때 이제 한번 나가서 이제 또 미팅하고 DM은 어떤 식으로 보내세요? 이런 식으로 제품을 보내요. 살림하시는 분인데 DM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피드백이 와서 카톡으로 보내달라고 자연스럽게 소통하면서 공동구매 일정도 잡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근데 엄청 장문의 DM이잖아요. 네. 이거 다 손수 쓰시는 거예요? 아니죠. 이 제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지만 이 제품을 기존에 진행했었던 인플루언서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미 피드에 정리를 다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것만 그대로 이렇게 가져와서 제 입맛에 맞게 조금만 고쳐서 DM 보내드리고. 그럼 이제 그 특징을 살려서 DM 양식을 고쳐서 이제 보내는 거예요? 맞아요. 인플루언서 분들한테 다 무작위로 보내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러지 않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음식 하시고 레시피에 대해서 계속 소개하신 분이세요. 이분한테 갑자기 육아 제품 제안하면 안 되잖아요. 조리 도구나 주방에서 사용하는 제품들이나 뭐 식품 같은 거 괜찮은 거 있으면 제안 드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성사해 나가는 거죠. 좀 무식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대표님. 이쁜 분들 위주로 보내시나요? 그거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보여주신 분이 다 여자분들이시나요?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쁜 분들은 저희는 전혀 상관이 없고 이분한테 얼마만큼 찐팬이 있는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이 보는 편인 것 같아요. 찐팬은 팔로워 수로 보시는 거예요? 팔로워 수는 저희가 그냥 참고만 하고 그 릴스 조회수도 저희가 좀 보는 편이고요. 인스타그램 보면 스토리라고 있어요. 스토리. 그게 확실히 팬분들이랑 소통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그 인플루언서분이 하루에 스토리를 얼마나 올리냐 요거를 좀 보면서 공지 채널이라고 있어요. 그 공지 채널에 사람들이 얼마나 모여져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고 팬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가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보통 지금까지 대략 몇 분의 인플루언서 분들이랑 하셨어요? 저희가 한 4년 정도 했는데 진짜 많이 했어요. 한 1000명, 1200명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1000분 안에서만 계속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또 발굴을 하세요? 새로운 인플루언서분들 계속 하죠. 아까 보여드렸던 것도 이제 신규 인플루언서분들 진행할 분들 컨택해서 하는 거고, 저희가 한번 진행했었던 인플루언서분들은 그 제품만 진행하지 않고 다른 제품들도 계속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카톡으로 대화한다던가 뭐 급한 거 있으면 전화로 소통한다던가. 그럼 너무 궁금한데 후라이팬 잘 팔겠다 해서 컨택을 해서 체결을 했어요. 네네. 예상보다 반응이 없으면 어떡해요? 어쩔 수 없죠. 그러면 수익을 조금밖에 못 갖고 가는 거죠. 왜냐면 저희가 제품을 막 쌓아두고 판매하는 게 아니라 주문이 들어오면 브랜드 측에서 배송이 나가고 공동구매가 다 종료된 2주 후에 저희가 이제 정산을 하거든요. 이미 돈을 다 받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뭐 제품을 쌓아두는 것도 아니고 뭐 광고를 집행하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손해볼 건 없습니다. 대표님,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이런 공동구매 세계에는? 전 주방 쪽을 많이 해가지고 주방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뭐 생활용품 완전 육아 쪽 계신 분들도 있고 교육 쪽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너무 다양한 카테고리의 제품들이 공구를 진행해요. 효소 말씀하셨잖아요. 효소 공구는 거의 안 해요 요즘에. 너무 파리피플의 네. 느낌으로. 예전에는 그런 것 때문에 공동구매 이미지가 조금 안 좋아졌었어요. 근데 맞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공동구매 제품을 판매할 때 인플루언서 분들의 그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성능이 안 좋은 거라든지 그런 것들은 절대 공구로 진행하지 않고 인플루언서 분들이 충분히 사용해보고 너무 괜찮은 제품들만 이제 공동구매로 진행을 하는데, 온라인 최저가보다 더 저렴하게 판매를 하다 보니까 판매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대표님, 근데 네. 아까부터 온라인 최저가보다 싸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맞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브랜드 측에서 그렇게 가격을 설정해줘요. 온라인 최저가라고 하면 스마트스토어나 쿠팡보다 더 저렴하게 판매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만큼 팬분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어느 정도 판매가 훨씬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인플루언서 분들이다 보니까 공동구매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는 거죠. 온라인 최저가로 판매할 수 있게. 뭐 한 달 동안 판매하는 게 아니라 한 번 공구 진행되면 뭐 길면 일주일 정도 이렇게 딱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수 있게 해주시죠. 인플루언서 분들한테 판매를 맡기시는 건 홍보 목적이 강한 거예요? 홍보 목적도 당연히 있고요. 그렇게 해서 바이럴이 너무 잘 돼서 백화점에 입점되고 뭐 이런 브랜드들도 있고, 예전에는 홈쇼핑 같은 데에서 판매를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예전만큼의 파급력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인플루언서 분들의 영향력이 엄청 커졌어요. 브랜드 입장에서는 광고비 없애고 공동구매 판매가로 완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되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면 브랜드 측에서도 괜찮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구매를 진행하는 거죠. 아니, 전 또 인스타그램을 하잖아요. 네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네. 아니 브랜드가 바보도 아니고 이거를 왜 여기서 더 싸게 파나, 반품 리셀 아니야? 이런 네네네. 생각들도 했었는데 맞아요. 전혀 그런 거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죠. 보통 아침 10시에 오픈을 하는데 아침 10시에 오픈합니다. 오픈하면 주문이 막 쏟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브랜드 측에서도 공동구매를 진행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대표님, 근데 네. 원래 배우 생활을 하셨었잖아요. 근데 왜 배우 생활을 그만두셨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일일 드라마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제 능력이 좀 부족한 것도 있었고, 그때 당시에 돈 전혀 상관없고 진짜 내 꿈을 위해서 열심히 했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딱 막힌 걸 느끼고 나를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잠시 쉬고 나를 좀 더 트레이닝하고 그런 시간을 갖자. 그 대신 돈을 벌자. 쿠팡 알바도 했었었고 배송도 하고 대리운전도 막 하고 그랬었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고 새벽까지 일했어야 되고, 남들은 컴퓨터에 앉아서 뭐 100만 원, 150만 원 번다고 하는데 나도 그런 거 좀 해보고 싶다. 그때 처음 사업자를 내고 스마트스토어랑 쿠팡에서 공장에 있는 제품들을 이렇게 받아서 판매를 하기 시작했죠. 그거는 지금 안 하세요? 지금 거의 저희 사업의 한 5% 미만입니다. 나가는 제품들이 있다 보니까 그 정도. 근데 거의 대부분이 지금 공동구매로 옮겨져 왔어요. 공동구매 아까 4년 차 정도 됐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이런 세계가 있다는 건 또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스마트스토어랑 쿠팡을 하다 보니까 판매가 운이 좋게 좀 잘 됐어요. 근데 판매가 잘 됐었던 이유는 첫 번째가 광고를 열심히 집행을 했었기 때문에, 두 번째가 광고를 계속 집행하고 뭐 블로그
블로그나 협찬 같은 것도 막 했었고 판매가 되게 잘 됐었거든요. 근데 계속 하면 할수록 광고 비용 많이 들어가고 매출은 계속 올라가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나는 매출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왜 돈이 없지? 도저히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광고 집행하지 않으면서 내 제품을 대신 팔아줄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 하다가 인스타그램 보고 여기 인플루언서 분들이 이렇게 판매를 잘하네? 그래서 시작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처음에 그냥 무턱대고 DM부터 보내신 거예요? 아니죠. 인스타그램 안에서 시장 파악을 먼저 했었어요. 어떤 분은 레시피고 어떤 분은 육아고 어떤 분은 다이어트고 되게 많은 카테고리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을 하나하나 팔로우 해 나가면서 이분한테 우리 제품 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면서 처음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예 배우 생활은 청산하시고 커머스 쪽으로 넘어오신 거예요? 맞아요. 제가 전공하고 오랫동안 했었던 일인데 좀 아쉬움은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또 다른 재밌는 거를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배우 생활이나 네. 공부하셨던 것들이 커머스 쪽에서도 빛을 발하는 순간이 있으세요?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다른 에이전트 대표님들이랑 같이 만나서 정보도 공유하고 인플루언서 분들이나 브랜드 측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도 좀 하고 저한테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배우 하실 때는 얼마 버셨어요? 100만 원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일일 드라마면 맨날 네. 맨날 하는 거. 그쵸. 근데 매번 있는 게 아니니까 딱 1년에 한 번? 길어봐야 한 1.5번? 해 넘어가면서 한 번 하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럼 지금은 나쁘지 않습니다. 뭐 그때그때 다르지만 2,500에서 3,000 정도 가져가는 것 같아요. 뭐래요? 네, 순이익으로. 공동구매 일정들이 한 달에 한 30개에서 35개, 많으면 뭐 40개까지 가기도 하는데 일정들이 계속 쌓이고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 분들이랑 계속 같이 협업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럼 어찌됐든 우리가 판매할 물건도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인스타그램 안에서 공동구매로 진행되고 있는 품목 중에 판매했을 때 반응도 너무 좋고 릴스 조회수도 엄청 잘 나오고 저희가 선정을 해서 브랜드 측에 소싱 요청을 하죠. 브랜드 측에는 어떻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공식 홈페이지가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 있죠. 여기 보면 판매자 정보라고 있습니다. 업체 연락처랑 업체 주소랑 업체 이메일 주소랑 이렇게 다 노출이 돼요. 여기에 전화해서 우리 벤더 사니까 인플루언서 분들이랑 협업할 수 있게 제안서 좀 공유해달라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럼 보통 이런 식으로 메일 한 5개 뿌린다고 하면 몇 개 정도 승인이 돼요? 너무 달라요. 그때그때 달라요. 저 같은 경우에는 피드백이 없으면 그 다음날 또 연락하고 네이버 톡톡에도 제 명함이랑 보내고 내용들을 전달하고 하면은 바로 연락이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종종 연락이 안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그냥 찾아가 버려요. 여기로 찾아가서 제가 전화도 드리고 메일도 보내드리고 네이버 톡톡으로도 요청을 드렸는데 피드백이 없어서 명함이라도 드리려고 왔다. 감동받아서 계약할 것 같아요. 너무 이 제품 하고 싶으니까 그 제품으로 진행하면은 아 나한테 얼마가 이렇게 벌리겠다 그런 것들도 느껴지고 이렇게 발품 팔아야 되는 거면 누가 네. 부업으로 해요?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딸깍 했는데 뭐가 됐다. 저는 세상에 그런 거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하고 있는 일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메일이나 전화로도 브랜드 측이랑 컨택해서 소통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브랜드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제가 가서 인사드리고 이렇게 했었더니 매출이 10억까지 나왔던 것도 있고 일주일 동안 진행했었던 거예요. 인플루언서 진행했을 때 5,300건의 주문건이 나왔고 10억가량의 매출이 나왔어요. 이게 이렇게. 제품이 뭐였어요? 이것도 냄비였어요. 제 순이익이 3천만 원이었어요. 딱 일주일 동안. 피디님이 생각해봤을 때 어떻게 해서는 딱 그 업체와 컨택이 돼서 공고 진행했는데 매출이 이렇게 1억 이상 나오고 10억 이상 나오고 하면 안 할 이유가 있나요? 회사 때려치고 이것만 할 것 같은데. 아니 회사는 계속 다니셔야죠. 근데 진짜 수요가 많네요. 인스타그램이 저는 자기 라이프 스타일을 공유하는 곳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또 엄청난 사업 아이템이 있는 줄은 전혀 몰랐어요.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내가 어떻게 살고 브이로그 형식으로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자연스럽게 노출하시면서 그 제품을 공동구매로 진행하신 분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육아 쪽 제품으로 공구를 많이 하고도 있거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직접 만든 거거든요. 이걸 만드셨다고요? 네네네. 엄청 부드럽잖아. 네, 방수 패드예요. 매트리스는 사실 비싸잖아요. 쉬하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좀 보호할 수 있을까 하다가 완벽하게 방수될 수 있는 방수지 되고 겉에는 부드럽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 박사락 소리가 나는데 이걸 설치하면은 아예 안 나요. 이거 없으면 저희도 생활이 안 됩니다. 육아 쪽 인플루언서 분들이 많이 또 진행하세요. 매출도 나쁘지 않고. 이거는 7월 말까지 공동구매 일정이 다 차 있어요. 엄청 인기가 많나 봐요. 네, 인플루언서 분들이 좋아해 주시니까 더 계속 업그레이드 하면서 좀 더 좋게 만들려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중개 업무라는 게 인플루언서 분들과 브랜드 사이에 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내가 인플루언서랑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하세요?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세관을 통과하는데 이게 가끔 식권 걸릴 때가 있거든요. 공구 이제 오픈해야 되는 제품이 없어. 공구 끝나고 배송 나간다 이렇게 또 안내하기도 하고. 뭐 전화기 하나만 있어도 이거는 할 수 있겠어요. 노트북 하나랑 폰만 있으면은 어딜 가서도 하실 수 그쵸. 있겠어요. 저 최근에 치앙마이랑 오키나와 갔다 왔는데 아침에 바짝 일하고 맛집 다니고. 그 와중에도 어찌됐든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대표님. 그쵸. 저는 거기 있지만 계속해서 공동구매는 진행되고 있고. 유독 좀 잘 팔리는 게 있다 하는 게 있나요? 브랜딩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제품들도 너무 좋고요. 브랜딩이 되어 있진 않지만 다른 타 브랜드 제품에 비해서 가성비까지 있다? 너무 좋죠. 대표님께서 보셨을 때는 인스타그램에서만 해야 돼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인스타그램 말고 유튜브에서도 진행하고 있어요. 유튜브 보면 두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숏폼이 있고 롱폼이 있고. 이 롱폼에서 진행하시는 인플루언서 분들의 찐팬들이 생각보다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인스타그램에서 진행하는 인플루언서 분들도 너무 잘하시지만 롱폼으로 유튜브에서 진행하신 분들도 너무 괜찮더라. 그럼 실제로 유튜브 인플루언서 분들이랑도 협업을 하세요? 그럼요. 공구 진행했을 때 한 1억 9천 정도 되는 거죠. 뭐 파신 거예요? 믹서기 100만 원이 넘는 제품입니다. 믹서기 100만 원 넘는다 그러면 안 될 것 아, 같거든요. 그쵸. 이만큼 판매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이 제품에 대한 어떤 브랜딩도 되어 있는데 장점이 너무 명확하고 비싸지만 AS도 너무 잘 되고 오랫동안 쓸 수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그걸 잘 살려서 컨텐츠를 그쵸. 만들어 주셨나 봐요. 1억 얼마가 나오면 뽐빠이는 어떻게 해요? 이분 수수료는 정해져 있어요. 브랜드랑도 나누잖아요. 브랜드는 나누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주는 공급가가 있어요. 여기 총 매출에서 몇 프로를 드리는 거예요. 인스타그램이라는 어플과 유튜브를 하루 중에 가장 많이 쓰거든요. 저도 돈 벌면 좋잖아요. 대표님의 노하우나 이런 거를 좀 알고 싶은데 4년 정도 이 업을 했는데 진짜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인스타그램이나 뭐 유튜브에서 릴스 보고 숏폼 보고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 또 공동구매 중개 이제 인플루언서 분들이랑 협업하는 거를 좀 궁금해 하신 분들은 시행착오 없이 할 수 있게 딱 압축해서 그때 4월 1일 날 제가 좀 공유해 드리고 그때 들어오셔서 또 참여하시면 진짜 많이 도움 되실 거예요. 무료 라이브 보러 오시면 네. 이렇게 뭘 좀 주시더라고요, 대표님. 그래서 또 준비를 했죠. 쫙 압축한 전자책이 있어요. 공동구매 진행할 때 마진 계산기라고 있어요. 일단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런 거 다 무료로 주셔도 되는 네, 거예요? 그냥 공유해드리고 잘 따라하시고 또 같이 연락도 하고 계속해서 또 같이 협업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럼 실제로 이 노하우를 알려주셔가지고 좀 성과를 내신 지인분들도 계세요? 진짜 많습니다. 제가 알려드렸던 분들은 2주에 한 번씩 줌 미팅을 하거든요. 그 안에서 정말 많은 정보도 공유하고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막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배우면 같이 하는 시스템이 있나 봐요. 그쵸, 그쵸. 일은 혼자 하지만 어려웠던 거나 막히는 것들 같이 또 공유하고. 본업으로 하시던 부업으로 하시던 솔깃하신 분들이 끝까지 영상을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께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해주세요. 저는 뭐 마케팅 능력이나 뭐 영업 능력이나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저는 컴퓨터도 할 줄 몰랐었거든요. 근데 이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잘하는 게 미친 실행력. 마음을 먹으면은 그건 어떻게 해서든 해냈어요. 그냥 주저하지 마시고 올해 또 재밌는 새로운 무언가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다면 딱 3개월만 미쳐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새로운 일이 재밌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저 따라서 한번 저스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있으십니다. 감사합니다.